지금까지 뭐 진짜 몇억 개로 명품 팔고 있고 팔았지만 품질 자체로는 CS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이지로 대표님 모시고 명품 구매 대행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명품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어서 좀 배우고 싶은데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시작하기 어려운데 오늘 명품 구매 대행과 미국 건기식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 구매 대행 이제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명품 구매 대행 주력을 하고 있는 1인 사업가 마이지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우선은 제가 명품 구매 대행을 잠깐 배우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 오셔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구매 대행을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명품 구매 대행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매튜님처럼 정보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구매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기식이라든지 이렇게 훌륭하신 매튜님 같은 유튜버 분들이 정보를 많이 오픈해 주셨는데 이런 명품 구매 대행은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일단 정보를 구하는 게 많이 어려웠고 처음 시작하시려면 저도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이제 기본적인 정보 주시면 조금 숙지를 하고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보겠습니다. 건기식도 이제 지재권 이슈가 있냐 하면 지재권 이슈가 없고 중국 구매 대행이 지재권 이슈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품 구매 대행은 지재권 이슈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명품으로 같이 병행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게 결심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재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재권 이슈가 좀 워낙 강하지만 사실 명품은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더 자유롭습니다.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사실은 지재권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법으로 보호해야 할 만큼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사진인데 거기에 이제 써 있거든요. 그냥 흰 바탕에 제품 사진 덜렁 있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재권이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명품 공홈에 들어가셔서 프라다 공홈, 구찌 공홈 들어가셔서 제품 사진 위아래 돼 있는 거 그런 걸 쓰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건기식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건기식도 상품 올릴 때 배경을 그냥 흰 바탕에 그렇죠. 있는 걸 쓰면 전혀 지재권에 관련된 문제도 없고 자유롭습니다. 참 좋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모델샷은 피하시고 그렇죠? 맞습니다. 모델샷 연출샷은 피하고 네. 저희 명품 쪽도 그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효율적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건기식은 사실 하나 팔면 10,000원에서 많이 남으면 한 20,000원 정도까지 남는데 생각보다 주문을 많이 받고요. 그 대신 주문 처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 올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주문 처리하는데 이제 매출이 잘 나오시는 수강생이나 이제 대표님들 보시면 우선 2-3시간 기본으로 시간을 주문에만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명품 구매 대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기식은 하나 팔 때 30,000원 정도 만약에 하나를 팔면 넉넉히 20% 마진을 봐도 6,000원 정도 남습니다. 혹시 명품 구매 대행은 좀 다른가요? 저는 매튜님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이 잘 되는 게 제가 이제 처음 중국 구매 대행으로 막 할 때 처음으로 그날 일 매출 100만 원 넘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100만 원. 네, 그때 진짜 혼자 엄청 감동해가지고 근데 저도 똑같이 그 주문을 처리하고 막 배대지에 입력하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그날 새벽에 늦게 자고 또 다음날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단가 높은 걸 팔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명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프라다 가방 한 350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프라다 가방.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마진 보통 한 13에서 15%니까. 그러면 350만 원에 15%면 약 한 40만 원 되나요? 그렇죠. 약 그 정도. 40만 원 제가 하려면 못해도 한 50건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럼 50건 이상 주문 처리하려면 손목이 아프고 그냥 여기가 아프고 쉽지 않은데 한 건에 40만 원 이상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한 건은 주문 처리하는 거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게 주문이 50건이 단순 50건이 아니고 그 50건 처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사람이니까 오류도 있고 틀릴 수 있죠. 틀릴 수도 있고 통관번호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긴장할 수도 있고 배송지가 다르면 잘못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리스크 생각하면 명품 쪽이 아무래도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효율이 좋아 보이네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상품 등록하는 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수동으로 건기식을 등록을 했고 4개월, 5개월 이렇게 열심히 등록을 해서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뭐 매출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상품 등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프로그램 등록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배우고 있는데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지로 대표님은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시고 지금은 또 상품 등록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매튜 대표님이랑 비슷한데 저도 처음에는 100% 수동만 했어요. 그래서 제 뭐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 내가 하루에 최소 20개는 수동으로 매일 올리겠다. 20개씩. 예. 그래서 진짜 뭐 친구들도 안 만나고 뭐 그렇게 거의 뭐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채로 2개월, 3개월 해서 매출이 뭐 2천, 3천, 5천, 6천 이렇게 7천, 8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체력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뭔가 제품이 바뀌었다든지 바꿔줘야 되고. 그렇죠. 업데이트 그리고 해줘야 이제 명품도 어떻게 보면 건기시랑 비슷한 게 제품 가격이 변하거든요. 예, 그런 환율도 걸 바뀌고. 또, 그렇죠. 네.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제가 수동을 고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노출 때문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지 노출에 있어서는 수동이 제일 좋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면서 업로드를 하고 또 이제 저도 자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이제 네. 좀 수동에 최대한 가깝게 SEO를 맞춰주는 그거를 쓰면서 또 이제 판매 데이터를 보고 아 좀 힘을 줘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수동으로 올리면서 저도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수동과 반자동을 좀 병행을 해서 쓰고 있고 저도 또 이제 수강생분들에게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힘들게 배우고 또 힘들게 업로드를 하고 또 많은 유튜브들에 이제 나오시는 인터뷰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하다가 손목이 나갔네요. 허리가 나갔네요. 눈이 실명됐습니다.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컨셉 자체가 힘들게 구매 대행을 해서 매출을 키워서 다들 이제 정말 이 사업이 쉽지 않다. 시간을 갈아야 된다 하는데 저희가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이지로 대표님이 알려주신 이제 수동과 그러니까 수동과 대량 등록의 이제 장단점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해야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대비 이제 최적화라 그러죠. 좀 더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로에서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갈아 넣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갈아 넣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 그거는 저는 매튜 대표님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명품 구매 대행을 제가 배우려고 오늘 모셨고 그 궁금증을 질문하려고 모셨는데 브랜드를 제가 많이 몰라요. 명품이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는 알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브랜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배울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도 일단은 뭐 브랜드를 몰라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제가 브랜드를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올린 제품이 구찌 남자 반지갑이었어요. 예, 그거를 처음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저는 살면서 명품을 사본 적도 없고 그 지갑도 이제 해외여행 갔다가 아울렛에서 우연히 산 거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의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내일에 나도 못할 이유는 없다. 배우면 되니까. 요즘 너무 배우기 좋잖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특히 유튜브는 명품이라고 치면 막 명품을 정말 잘 알려주거든요.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명품 브랜드를 공부해 갔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브랜드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차곡차곡 공부를 해 나가시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매튜님이 지금 여기 홍대에 계시니까 길을 쭉 가시면 사람들이 사람 가방만 보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다니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수강생 분도 그렇고 그게 약간 직업병처럼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들어오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명품 뭐 신발 이제 그런 게 보이면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지금 모른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시면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유행은 계속 변해요.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공부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면 또 배우게 되고 또 시선에서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저도 건기식을 하다 보니까 건기식 브랜드를 직접 구매 대행을 하고 팔아보면서 CS도 받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관심을 갖고 이제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자본금 얼마로 이제 명품 구매 대행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 많고 저도 궁금하지만 다른 분들도 얼만큼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자본이 많을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그건 예.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막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명품 구매 시작할 때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3천만 예, 원. 근데 그거를 온전히 명품에만 쓴 건 아니었고요. 이제 뭐 중국 구매 대행이나 다른 사업을 같이 할 때 3천만 원 들고 시작을 한 거였고, 그래서 초기에 좀 너무 많은 자본을 투입할 필요 없이 구매 대행이니까 맞습니다. 하시면은 뭐 2천, 3천으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가 있고 또 일단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또 자본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뭐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장사를 해도 그 정도 이상의 돈이 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뭐 치킨집이나 이런 장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게 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난다면 효율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정확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카페 창업하신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커피 브랜드인데 2억이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인테리어라든지 뭐 처음 창업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알만한 브랜드는 5억이 든다는 거예요. 작은 그러면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약간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줄 텐데 예.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 그랬더니 이제 그런 정말 저희가 많이 아는 브랜드들은 한 4, 5년 이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구매대행 하면 4, 5년까지 이 사업을 지속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저는 그쵸.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사실 진짜 예. 투자금이 이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정말 뭐 막상 사놓고 파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참 매력적인 것 같네요. 이제 정품 소명 이슈를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은데 건기식 같은 경우는 정품 소명 이슈가 사실 거의 없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 정품 브랜드이고 그걸 아시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건기식은 막 올려도 정품 소명 이슈가 없었는데 명품은 그런 정품 소명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명품은 정품 소명 이슈가 굉장히 철저해요. 판매한 몇몇 제품들이 이제 가품으로 판명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플랫폼들이 이런 가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매튜님이 네이버에 명품을 하나 딱 올리면 거의 99% 확률로 노출이 그냥 안 됩니다. 노출이 안 되고 메일이 날아와요. 이거 정품 소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이제 사실 플랫폼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이버 기준으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없기 때문에 뭐 소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예. 하지만 내 제품은 어디 명품 브랜드 어디에 뭐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사오는 거고 추후에 매출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뭐 영수증이나 서류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이버에서도 이제 뭐 물론 보겠죠. 뭐 저희가 얘기하는 그 브랜드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매장이 있는 건지 뭐 그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그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가 진짜로 맞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네이버에서 웬만하면 예외적으로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회신 통보가 옵니다. 어렵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뭔가 막 말을 만들어내시고 내가 뭐 믿을 만한 유통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그 유통책에 대해서 예. 다 증빙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네이버 기준으로는 솔직하게 내가 구매 대행이고 아직 매출이 없어서 없지만 향후에 여기서 제품을 사서 보낼 거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승인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이제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노하우 설명 감사합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명품 구매 대행 배우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 이게 명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될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조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 경제학적인 전문가들 분들의 얘기를 들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양극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치제, 명품이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명품은 좀 이런 시장의 그 경기에 좀 덜 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수강생들 보면 작년에 매출이 한 1,300 이렇게 나오셨던 저희 수강생분이 올해는 오히려 이제 매출이 늘어서 파워 등급을 다신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뭔가 시장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게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경기가 침체했다고 매출이 줄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성공하신 사업가 분들이나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뭐 이렇게 해결 못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다고 말을 해도 잘하는 사람들은 늘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시면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저도 강의도 하고 셀러 입장에서 직접 해보고 그걸 만들어보고 이제 고민하는 게 낫지. 이제 처음 할 때는 당연히 걱정도 하고 이게 잘 될까 고민하는데 우선은 막연한 걱정이죠. 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보면 또 해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몰랐던 게 보이고 이제 우리 뇌에 신경 가소성이 있듯이 더 다른 정보가 끌어와지는 거니까 일단은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도전을 해보고 이런 핑계나 아니면 안 해보고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구매 대행을 제가 배우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건기식의 장점이 있어서 건기식을 이제 비교를 명품이랑 해보고 싶어요. 저는 건기식의 장점이라면 조금 쉽게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좀 쉽게 접근을 하는 이제 장벽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배우기가 쉽고 적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CS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시청자나 수강생들은 이런 거를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지로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제 건기식이랑 명품 구매대행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명품 구매대행의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 이 건기식도 했었어요 제가. 건기식. 예. 예.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니까 이 건기식 사업적이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커지지만 이 월등히 커지는 분야를 두 개 꼽으라면 건기식이랑 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건기식은 고령화 이슈가 있고 명품은 이제 파이 자체가 커지는 곳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건기식을 하면서 확실히 매출이 좀 잘 나오고 많이 되는 시장이라 느꼈지만 이걸 저는 한 달인가 두 달하고 이제 접었거든요. 이유가 그 있을까요? 이유가 저는 이제 제가 독학으로 건기식을 하다 보니까 제일 좀 어려웠던 게 금지 성분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지 뭐 어떤 게 금지 성분이라고 하더라. 근데 또 다른 유튜버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블로그에 가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게 금지 성분인지 완벽하게 모르니까 이거 리스크를 내가 이 리스크를 관리를 못 하겠다. 근데 이제 매튜님은 이제 그런 데이터나 노하우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매튜님만의 어떤 진입 장벽이 된 거고 그런 게 되게 저는 그런 거를 만들지 못했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건기식을 이제 중단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명품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건기식처럼 아직 좀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라서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단가가 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팔면 많이 많이 남고 그렇죠. 어차피 저희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24시간 한정돼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AI가 아니니까 그 남은 시간 내에서도 언제나 100% 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대비 아웃풋을 높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이제 좀 단가가 높은 걸 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무겁고 비싸고 큰 그래서 이제 무크비라고 줄여서 하는데 무크비 무겁고 비싸고 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 가구를 좀 판 적이 있었어요. 가구 뭐 하나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배송이 어려웠을 것 같네요. 배송이 어렵죠. 그러니까 배대지를 구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데 가다가 파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고 비싸고 크니까 뭐 제품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살짝 기스가 난다든지, 그리고 또 좀 제가 제품을 잘 못 고른 탓도 있겠지만 분명히 좀 리뷰가 좋고 좋은 걸 골랐음에도 사진과 다른 제품의 퀄리티가 간 적도 많았고. 아, 이게 중국 구매대행의 이제 어려운 점이 그쵸. 반품 그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항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제품을 돈 받고 파냐 이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 근데 또 이제 그 무겁고 비싼 제품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항의를 듣고 제가 수거를 또 해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할 수가 없으니까 뭐 돈을 들여서 수거를 하고, 또 그렇게 수거된 물건을 처리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갖고 오셔가지고 보관을 하신다거나. 그쵸, 폐기를 보관을 한다거나. 하든지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또 드는 거고 거기서. 근데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좀 단가가 있는 물건을 팔면서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들어온 게 사실 명품이거든요. 저도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진짜 몇 억대로 명품 팔고 있고 팔았지만 품질 자체로는 CS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품은 이제 웬만하면 제품이 발송되면 그때부터는 뭐 큰 걱정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어떤 구매 대행에서는 알 수 없는. 참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건기식도 CS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비교를 저도 많이 하는데 이제 정품이고 고객이 물건을 받고 나서 이게 파손이 없거나 변질이 없으면 반품이 없고요.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정품이면. 근데 이제 명품에도 그런 정품이라는 게 확실하고 파손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 그렇죠. 그런 부분이 명품 구매 대행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저는 건기식이랑 명품이랑 비슷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브랜딩이 된 제품을 저희가 파는 거니까, 그렇죠?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뭐 광고를 한다거나 마케팅을 태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떤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다는 거는 건기식이랑 명품의 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인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마이즈로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질문들을 준비해봤는데, 이제 명품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고 싶고 궁금한 게 이제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 이런 이제 준비물, 준비사항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거를 준비하면 될지 혹은 그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